안녕하세요, 오토타임즈 구기성기자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이 뜨거운 불볕 더위에서 아주 화끈한 차를 또 타고 있습니다. 오늘의 시승차 마세라티 MC20입니다. MC20 제가 이 차도 지금 세 번째 만남이에요. 얼마 전에 그랜칼레 트로페오도 세 번째였지만 이 차도 세 번째입니다. 첫 번째 만남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처음 만났었고요. 그리고 강원도 인제에서 트랙 주행을 직접 했었죠. 그리고 지금 세 번째, 우리나라 일반 도로를 이렇게 MC20와 달리는 건 처음이에요. 그래서 더더욱 지금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되는데, 먼저 이 차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도로 이 상황에 맞는지 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또 워낙에 고성능을 내는 차기 때문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먼저 이 차의 외관을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익히 봐왔던 터라 거의 등장한 지도 3년이 돼가는 차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눈에 많이 익었어요. 특히 이 마세라티의 최신 디자인 아이덴티티, 이런 것들이 아주 세련되고 우아하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타임리스 디자인을 통해서 여전히 질리지 않는 그런 매력을 보여주고 있죠. 특히 전면부는 타원형 그릴을 중심으로 세로형 헤드램프를 장착을 했는데, 이 세로형 헤드램프는 클래식함이 많이 묻어나 있어요. 옛날 차들 많이 생각을 해보면 옛날 벤츠라던가 캐딜락 이런 차들 보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마세라티도 그런 부분들이 MC20를 포함한 다양한 차들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, 반면에 이 뒤쪽으로 가면은 이 가로형의 길다란 테일 램프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앞뒤 램프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인이 있어요. 위쪽으로 수평으로 지나간 선,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니은자를 반대로 꺾은 듯한 그런 선이 이제 지나가면서 주간주행등을 만들어내는데, 이 부분도 이 디자인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요. 최신 마세라티 라인업 모두 이 디자인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지간해서는 진짜 이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지금 운전석에서 딱 정면을 바라볼 때 이 좌우 팬더가 그리는 이 볼륨감이 정말 힘이 느껴집니다, 앞에서. 그래서 정말 이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 리어 팬더라던가 흡기구 이런 쪽에서도 엄청난 이 힘을 낼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충분하거든요. 그리고 고성능 슈퍼카다 보니까 슈퍼카 특유의 이 폐쇄적인 느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, 이 실내에서. 그리고 이 차의 묘미는 저는 사이드뷰라고 봅니다. 왜냐면 미드십 슈퍼카답게 아주 우아하고 매력적인 라인을 갖고 있거든요. 특히 저는 이 차를 처음 사진으로 접했을 때 거의 포르쉐 박스터급인가?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. 그 이유가 뭐냐면, 일단 측창이 상당히 깁니다. 이 앞뒤로 길게 뻗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차 크기가 짧아져 보이는 느낌? 그런 분위기가 읽혀져서 생각보다 차가 작게 나올 것 같았는데, 점점 이 차에 가까워질수록 이 차의 존재감이 잘 보여집니다. 특히 이제 앞뒤로 되게 큰 타이어가 끼워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어떤 성능을 다 받쳐줄 것 같은 흥분을 자아내는 요소도 있고요. 그리고 슈퍼카답게 이 후드라던가 리어 팬더 이쪽에도 이제 흡기구가 과감하게 뚫려 있어서 고성능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차체 사방의 아랫부분에 카본 파츠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 크로스오버카의 그 클래딩 같은 그런 느낌도 주는데, 그거와는 또 다른 아주 역동적인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. 리어뷰 같은 경우는 이 뒷유리 창에 마세라티 삼지창 로고를 잘 그려 넣었어요. 그려 넣었다기보다는 새겼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, 한편으로는 이 유리창이 이 생김새가 독특해서 룸미러로 뒤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디지털 미러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꽤 해상도도 높고 보기 편하네요.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평형을 반영을 했고요. 덕분에 이 차폭이 상당히 낮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또 가져옵니다. 디퓨저 같은 경우도 이 카본으로 둘러서
상당히 다이내믹한 인상을 연출을 했는데, 확실히 이 디퓨저 면적이 상당히 거의 뭐랄까요, 이 뒷범퍼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여서 슈퍼카다운 면모를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. 실내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운전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을 갖고 있어요. 특히 이제 요즘 마세라티가 즐겨 쓰는 디지털화, 상당히 뭐랄까요, 몇 년 전만 해도 기대하기 힘들었던 분야였는데, 지금은 계기판이라던가 이런 뭐 메인 스크린 이런 쪽에도 상당히 지금 잘 반영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조작을 할 때도 이 반응이 꽤 빨라서 상당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직관성도 보여줍니다. 소재는 확실히 이 럭셔리를 또 지향하는 차 아니겠습니까, 마세라티가. 그만큼 다양하게 쓰였습니다. 알칸타라, 카본 파이버, 뭐 가죽 이런 것들이 골고루 적재적소에 잘 썼습니다. 하지만 이 플라스틱도 찾아볼 수 있어요. 이런 스피커 커버라던가 종종 이렇게 또 보이는데, 경량화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. 차 가격을 또 떠올리자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또 있습니다. 저는 이 버킷 시트가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몸통을 감싸고 있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. 소재도 적당히 잘 쓰여진 것 같고요. 다른 마세라티 라인업에 비해서 이 카본이 좀 적극적으로 쓰였는데요. 일단 스티어링 휠도 있고요. 이 계기판 위쪽으로도 덮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센터 터널에도 지금 두툼하게 지금 뭐랄까요, 초밥같이 잘 쌓여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이런 것만 이제 만져보기만 해도 이 차가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됩니다.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슈퍼카다 보니까 상당히 낮아요. 그래서 타고 내리기는 꽤 어려운 편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 A필러가 상당히 두꺼운 편이어서 시야가 썩 좋진 않아요. 천장도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폐쇄성이 상당히 강한 차입니다. 그리고 요즘 이 마세라티가 시동 버튼을 이 대시보드가 아니라 이 스티어링 휠 좌측에 놓고 있어요. 이 부분은 아직도 저도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편이긴 한데, 물론 차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거의 매일 익숙하게 이제 느껴지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요, 다른 브랜드들도 점점 이런 추세를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천천히 이제 적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스마트 컨트롤 버튼이라던가, 그리고 앞쪽에 에어 서스펜션을 조절하는 버튼,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오른쪽에는 이제 오디오 관련한 버튼, 그리고 런치 컨트롤을 쓸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런치 컨트롤은 주행 모드를 코로사로 바꿨을 때 쓸 수 있는 모드죠. 이 전반적인 공간 자체는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. 이 차체에 비해서 슈퍼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수납 공간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. 가방 하나도 지금 이 실내에 놓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, 물론 앞쪽에 아주 작은 트렁크가 있고, 또 엔진 뒤쪽에 보스턴백 한두 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긴 합니다. 전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승하는 도중에 우리나라 도로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. 일단 지금 V6 3.0 트윈 터보 구조의 내튜너 엔진을 탑재를 했고요. 최고 출력 630마력, 최대 토크 73.4kgm를 발휘합니다. 여기엔 또 이제 마세라티가 오랫동안 쌓아온 이 모터스포츠 노하우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. 특히 마세라티 이중 연소 시스템 MTC라고 하는 이제 장치가 있는데, F1에 쓰이는 프리챔버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두 개의 연소실에서 다양한 반응을 통해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폭발적인 성능 그리고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또 있고요. 그래서 터보 차저를 얹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자연흡기에 버금가는 그런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. 네, 잠시 이 MC20의 성능을 눈과 귀로 즐겨보시죠. 지금 이 엔진에서 엄청난 이 소리를 내면서 가고 있는데, 마치 차가 살아 숨쉬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
이게 일반 프론트 엔진의 차였으면 좀 덜했을 거예요. 하지만 이 엔진이 운전석보다 뒤에 있다 보니까 뭔가 뒤에서 더 채찍질을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. 저는 이게 이 미드시 스포츠카의 거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. 물론 이제 완벽한 무게 배분이 더 두드러지겠죠. 하지만 성능이 5,600마력 이상이 돼버리면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강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주행 모드는 4가지가 제공이 되는데요. 일단 젖은 노면에서 쓸 수 있는 웬 모드, 그리고 평소 일상 주행에 쓸 수 있는 GT, 조금 더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스포츠, 그리고 거의 트랙에서 완벽하게 나만의 기술로 주행하고 싶다, 이럴 땐 코르사를 쓰면 됩니다. 코르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스티어링 휠 버튼에 있는 런치 버튼을 통해서 런치 컨트롤도 쓸 수 있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제로 100이 2.9초가 나옵니다. 내연기관차 치고는 거의 최고 수준의 가속력이라고 할 수 있죠. 물론 전기차들은 이제 뭐 2.4초를 찍는다거나 1초 후반대 이렇게 찍는 차도 있는데, 글쎄요, 이 전반적인 차의 움직임, 그런 감성들을 놓고 봤을 땐 아직은 저는 내연기관차가 좋거든요. 이런 가치들을 이 마세라티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마세라티는 올해 V8기통 엔진을 단종을 시킬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기블리라던가 이런 차들의 이제 한정판으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,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분간은 이 V6 엔진이 이 마세라티의 어떤 플래그십 엔진으로서 자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변속기는 게트락이 제공하는 8단 더블 클러치가 들어갑니다. 반응이 상당히 빠르고요. 특히 지금 이 스티어링을 뒤편에 있는 패들 시프트로도 제어가 가능한데 상당히 날카롭고 차갑습니다. 이 쇳덩이가 주는 이 즐거움이 꽤 매력적이에요. 승차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쇄력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. 소프트로 갈지 하드로 갈지, 이 주행 모드 버튼 가운데 있는 이 서스펜션 버튼을 통해서 지금 소프트로 돌렸거든요. 살짝 물컹물컹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, 다시 해제를 하면 거의 레이싱카에 버금가는 노면의 탄력을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앞바퀴에 6피스톤, 뒷바퀴에 4피스톤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. 생각보다 브레이크 이 페달의 무게가 무겁습니다. 묵직해서 밟을 때 꽤 더 깊게 힘이 들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. 그리고 지금 페달이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졌는데 조금 미끄럽습니다. 고무 패드 같은 게 살짝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잘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이에요. 지금 계기판에도 이 제동력이라던가 가속력에 대한 그래프가 퍼센트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풀스로틀을 할 때는 이 가스 부분 쪽에서 100%가 되는 거고, 완전한 풀 브레이킹에서는 이제 제동 표시 부분에서 100%가 표시가 됩니다. 가속 페달은 100%를 쓴 적이 그래도 있었거든요. 근데 제동 같은 경우는 많이 없어요. 그 제동력이 충분하다는 얘기겠죠. 사실 MC20는 이 모터스포츠에서 배웠던 그런 기술들을 이 차에 그대로 적용을 했고, 다시 이 기술을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뽐내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올해부터 지금 그 국제모터스포츠의 GT2 클래스 출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. 내년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네구레이스라던가 이런 데 이제 출전할 예정인데 꽤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그런 성능을 이렇게 일반 도로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, 상당한 매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지금 이 차를 3번째 경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질리지가 않거든요. 물론 각기 다른 주행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아주 멋지고 강력한 그런 친구가 아닌가 싶네요. 지금까지 모터타임즈 구기성재였습니다.